네, 깊이 있는 분석 코너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오늘 목요일이지만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금요일의 남자인데, 그죠? 네,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십니까? 네, 내일도 나옵니다. 아, 네. 오늘은 그러면 땜질? 네, 땜빵입니다. 땜빵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안 쓰는데, 아, 하여튼, 네. 여의도에 요즘 그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들이 좀 어려우심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니 뭐 네. 이현수 대표의 그 내공도 출중하시니까. 자, 오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IT가 약간 주춤거리고는 있죠. 근데 이 IT와 반도체, 뭐 삼성 이쪽에 관련된 이슈는 내년에 워낙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을 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삼성이 뭐 움직인다, 뭐 저희 코너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래서 기업을 이미 나가고 있군요. 네. 뒷화면에. 한미 반도체를 가져갔는데요. 네.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한번 더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했었나요? 네네. 오. 그때 이제 10,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요즘 어때요? 예, 한번 또 더 분위기가 좋아져서 예, 또 업데이트해드릴 내용도 많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뭐 해야 되겠죠. 한미 반도체니까. 한미 반도체 이래놓고 뭐 한미약품하고 관계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 네, 그죠? 전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지요? 네, 이 회사는 이제 EMI 차폐 장비, 그리고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그리고 플립칩 본더, 그리고 TSV 본더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장비라 그러면 이제 전공정 장비를 주로 많이 떠올리는데, 네. 제가 오늘 후공정 장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후공정 쪽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거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후공정이라 그러면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제 다이를 딱 떼어내서 거기에 이제 PCB 기판에 놓고 거기 위에 올리고 위에 이제 에폭시 그 컴파운드 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면 까만색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순히 이제 다이를 보호하는 역할에 그쳤어요. 예전에.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면 철갑이라 그랬다면 이제 그 기사들이 있는 중세 철갑이라 그랬다면 지금은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 후공정에서 어떤 그 처리해야 되는 것들 기술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맨 슈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돋보이는 회사라는 생각입니다. 예, 과거 중세 시대의 그 철갑통의 껍데기가 네네. 아니라 이제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진화하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말씀하신 그 플립칩, 네네. 네, 이런 쪽. 네네. 최근에 이제 좀 제일 주가가 분위기가 좋은 거는요. 이제 네. EMI 차폐 쪽입니다. 오, 그래요? 예, 보통 이제 한동안 여의도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EMI 차폐 특히 애플향 EMI 차폐 그러면 SN텍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뭔가 네. 뿌려가지고 네네. 전자파를 차단하는 형태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네네. 뭐 스파타 형식으로 그렇죠. 뭐 그 까만색 이제 반도체 위에 그 에폭시 위에다가 이제 은색으로 코팅을 하는 거죠. 네. 이제 EMI 차폐라는 코팅을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주목됐는데 막상 보니까 돈은 한미 반도체가 다 벌더라. 대규모 수준은 대부분 큰 수준은 EMI 차폐 쪽은 한미 반도체가 다 받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 5G 스마트폰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지만 네. EMI 차폐 공정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5G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EMI 차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안테나가 굉장히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안테나는 하나의 수신과 송수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복합적으로 담당해야 돼요. 그걸 마이모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이제 하나의 안테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간섭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전자파들이 왔다 네. 갔다 하니까. 거기- 그게 이제 옛날에 네. 물리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납 같은 걸로 사실 이렇게 네네. 살짝 실드 캔이라고 해서 이제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캔 타입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경박 단소화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되고 콤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안에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실드 캔 방식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나 5G 같은 경우 굉장히 고주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섭 현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 한 개만 이제 그 실드 캔으로 이렇게 차폐를 했는데 이게 AP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AP에도 따로 별도로 칩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네. 낸드 플래시에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RF 칩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테나 인 패키징이라는 그런 그 구조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개별 칩 단으로 EMI 차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EMI 차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네. 이 아이폰 12 시리즈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아이폰 12하고 한미반도체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나요?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EMI 차폐 장비를 네. 대부분 한미 반도체가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TSMC가 뭐 애플 AP를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운드리한 그 전공정 처리한 그 칩을 후공정을 네. 대만의 ASE나 M코 이런 회사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서 거기 EMI 차폐 어떤 그 처리를 하는 거죠. 올 상반기 수준은 대부분 대만 쪽 오사트라 그래요. 이제 네. 후공정 담당하는 아웃소싱 뭐 어셈블리 테스팅이라고 해서 오사트라 그러는데 그런 대만 업체들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오사트 업체에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원래 한 500억 정도의 OP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600억, 700억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실제 네. 추정치가. 물론 내년도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런 이유들이 그 EMI 차폐에 대한 그 생각지도 못한 수요들이 굉장히 올라온 겁니다. 삼성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삼성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데요. 네. 예전에 그 예전에 세메스랑 이제 특허 소송 분쟁을 하면서 일단은 뭐 좀 껄끄러운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모든 걸 후공정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공정을 뭐 네페스라든지 LB 세미콘이라든지 뭐 ASE, M코, 스태츠, 치팩 이런 회사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요. 후공정을. 네. 그럼 그런 회사들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거예요. 한미 네. 반도체도. 민감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이영수 대표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네. 제 또 취미이기 너무 때문에. 많이 알아서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예. 질문이 없는 거 툭 던졌는데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는구나. 예.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후공정 투자 사이클 상황이 좀 어때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언맨 슈트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CPU나 GPU 컴퓨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CPU, GPU 성능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병목이 뭐냐면 그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읽기 속도를 높이거나 버스를 넓히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IO수를 늘려야 됩니다. 네. 인풋, 아웃풋. 밑에 범퍼 있죠? 마이크로 그렇죠, 범퍼. 그렇죠.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후공정 자체가.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지금 하는 TSMC나 삼성전자가 하는 그 파운드리 후공정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 자체가. 3D로 계속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투자가 나오는데요. 2024년까지는 굉장한 상승 사이클입니다. 전공정 정도 그렇고 과거에는 투자라 그러면 100이라 그러면 80%가 전공정, 20%가 후공정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후공정 비중이 적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1위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2030년까지. 캐파로 따지면 TSMC가 한 지금 1000K 정도 돼요. 그것도 기밀이라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걔들이 한 1000K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월 100만 장. 네,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500K 정도 돼요. 50만 그러면 장. 당장 그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면 500K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100조를 한 방에 넣어도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야기해도 연간 10조씩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파운드리 쪽으로. 그러면 후공정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도. 네. 그러면 똘똘한 후공정 업체를 키워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가는 그림. 그러면 그 후공정 오사트 쪽에서 그 어떤 투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 우리 한미반도체만의 강점, 지금 화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데서 뭐 한미라고 하는 네네. 명판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장비 회사 그러면 우리 회사 기술 최고예요.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네. 우리 회사 기술 별로예요라고 회사 네네.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게 장비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장비를 가져가서 중국에다 팔면 중국에서 못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지니어들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된 이 장비를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중국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국내 납품한 장비보다. 네. 그럼 그게 반자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고객사가 쓸 수 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커스터마이징화된 기술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한미반도체다. 노하우. 물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고객사가 쓸 수 있게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그 고객사랑 꾸준하게 붙어서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네네. 좀 해주시면. 중국 오사트 업체들 지금 37% 비중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ASE 고객사가. 같은 고객사 굉장히 많아요. 한미반도체는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실적 안정성도 좋고요. 네.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하고의 어떤 불편해진 관계가 어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거야 이제 그런- 한때 그랬던 거고. 네네. 뭐. 회사에서 싫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뺍시다. 이게 생방송 편집도 안 되고 네네. 이미 내뱉으면 끝나는 뭐 어쨌든 뭐 투자업계에서는 다 아는 알고 이야기지만, 있는 네네. 내용이죠. 네. 앞으로 또 삼성은 중요한 파트너니까 같이 그렇죠. 가야죠. 또.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하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국내 파운드리 시장 확대 전망, 그에 따른 한미 반도체 수혜. 이거 한 건가? 네,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은 파운드리 쪽 시장을 삼성전자가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EUV 같은 전공정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네덜란드 넘어가서 ASML 만나고 온 것도 결국 노광장비, EUV 노광장비 더 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쪽에 집중하고 후공정은 어떤 다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결국 파운드리라는 거는 적절한 분업화와 어떤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혼자 잘났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후공정 업체들 잘 봐야 되고요. 네. 그 후공정 업체들이 쓰는 핵심 장비들을 누가 납품할까? 그런 쪽을 잘 보면 한미 반도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세계 1위 업체고요. 네. 그리고 누적으로 한 1조 9천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물론 이제 1980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그 풀 라인업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객사에 맞춤으로 딱 납품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경쟁력이거든요. 네. 다른 회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 네, 올해 뭐 실적은 대충 아까 실적이? 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한 OP 5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3분기에 막 250억 벌었어요. 거의 240몇 억 벌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향 조정 되겠죠. 그래서 주가도 좀 반응하네요. 네. 네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장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떤 디스카운트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이언맨 슈트. 네. 언뜻 와닿진 않지만 하여튼 비유를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시간 좀 더 있으면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좋죠. 네. 삼성전자가 네. 애플 AP 물량을 왜 뺏겼을까요? TSMC한테 미세 공정이 기술이 뒤처져서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세 공정은 더 앞섰는데요. 후공정 기술에서 밀린 거예요. 그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걸 TSMC가 들고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들고 나온 게 팬아웃 PLP라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패널 레벨 패키징. 그러면 일단은 후공정 쪽에서 한번 밀렸어요, 삼성이.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기술은 뭘까? TSV입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이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실리콘 관통 전극에 들어가는 본더 장비를 한다는 거예요. 칩을 쌓아서 붙이는. 네. 예, 그 장비를 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TSV 관련 장비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쪽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게 포인트였네. 앞에 그거 얘기해주고 가지. 네. 그게 결국 다 됐어. 네. 아이언맨 슈터의 핵심이 알았어요. 그겁니다. 내일 또 네. 추가로 들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오늘 한미 반도체 뎁스 있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